10월 1일인가요? 네, 10월 1일. 네, 10월 1일 금요일이네요. 정식 3주차가 좀 넘었습니다. 제가 9월 10일 날 정식 해가지고 10월 1일 했으니까 지금은 초반 세력을 잡아놓은 상태고요. 처음에 하부나 금경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5기에서 6기 넘어가는 과정이라 해서 올해 세력을 잡고 꽃방을 불러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 한 일주일 정도 꽃이 빨리 나와버렸네요. 그나마 세력을 잡아놔가지고 문제없이 수확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딸기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네. 일화방이 빨리 나오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장단점은 있겠지만은 이제 일화방이 빨리 나면 꽃대 자체가 얇게 나옵니다. 왜 얇게 나오죠? 뭐 충분히 양분을 축적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잎만 키우다가 꽃대가 나오다 보니까 꽃방 자체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개 이상을 달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한 개, 두 개 덜 딴다고 생각하고 꽃 작업을 할 겁니다, 아마. 꽃대가 지금 보실 때는 약하게 나오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세력을 봤을 때? 그렇게 약하진 않지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15개에서 20개 정도 딸 정도로는 꽃대가 나오긴 힘듭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나오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잎도 처음에는 쬐까나게 나와가지고 커지듯이 꽃대도 처음엔 얇게 나오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그 뒤에 상당히 굵어지니까 뭐 무난하게 10개 이상은 그래도 수확할 것 같습니다. 10개 이상? 예. 올해 일화방 5천만 원이 불렀네? 충분히 가능하죠. 작년에 한독을 날리고도 4천 했으니까. 올해 벌은 사고 안 칠까요? 제가 작년에 일을 갈아가지고 계약 재배도 시켰습니다. 예. 참, 그 벌은 아직 남아있나요? 아직 한 10개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0개? 예, 10개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지만 한 2집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 남아있으니까 아직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은 좀 신청하시면 괜찮겠네요. 예, 괜찮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정식 끊고 첫날 다음날 아쿠도렌스 관주하고 일주일 후에 아쿠도렌스 관주했는데 이때 꽃방을 불러내기 위해서 애들이 몸을 막 벌리면서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쿠도렌스 한 번 더 관주해주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입장을 하나 불러낸 것은 농수로관 뭐 예를 들어서 10mm를 갖다 10mm의 물을 공급한다 그러면 꽃방은 농수로관 40mm의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꽃방을 불러내다 보니까 양분이 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잎이 조금씩 타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때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은 입장 한 장을 갖다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쿠도렌스를 합니다. 그럼 물 관리는 어떻게 해요? 물은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아침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일출 시간이 그전에는 뭐 7시, 8시 하다가 지금은 좀 더 한 30분 정도 더 늦춰졌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찬물을 해가 뜨고 나서 1시간 반 정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해가 이 지역 같은 경우, 순창 같은 경우는 8시 안 되면 뜬다고 7시 반이나 8시 사이에 뜬다 그러면 1시간이라 그래도 9시입니다. 9시에 찬물을 주고 아니면 9시 반에 찬물을 주고 마지막 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3시 반에 주고 있거든요. 3시 반? 예, 해가 훨씬 더 빨리 지기 때문에 3시 반에 줄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아침에 나왔을 때 베드에 흙을 지어갔을 때 물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은 3시 반에서 3시로 줄이고 계속 줄여가지고 야간에 흙이 좀 마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혼합상토 기준으로 3시 반? 예. 혼합상토도 마찬가지, 코코피트도 마찬가지도 한 3시 반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딸기 이 가장자리에 예. 다 하얗게 이렇게 뭐가 묻어있어요 보니까. 예. 이게 왜 이렇게 증상이 나오죠? 우리가 양액을 먹여서 밥을 먹이면은 저녁에 지금 같은 경우는 CO2를 갖다 쏴주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 습도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과호흡을 해버립니다. 얘들이 호흡을 많이 해가지고 뿌리에 있는 양분을 갖다가 밖으로 다 비산시켜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끝에 일액이 맺혀 있는 게 이쪽에 맺혀가지고 이제 마르니까 양액 자국입니다. 딸기를 심으면은 며칠 동안은 A통, B통 비료물 주지 말고 예. 맹물만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아마 제가 사장님께서는 그 처음부터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차이점이 있나? 맹물만 주는 것과 비료물을 늦게 주는 거나 뭐 이런 거 차이점? 섣불리게 말씀드리기 하지만은 제가 아는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예전 같은 경우는 분화 검경을 안 하고 정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서웠어요. 꽃이 안 나와 버릴까봐. 그리고 급격하게 영양생장으로 해서 급액을 해주면은 애들이 분화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냥 크기만 하다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는 맹물만 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길센터에 가면은 분화 검경을 다 해주고 대체적으로 몇 긴가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초반에 정식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기수가 좀 뒤로 가 있다 그러면은 초반부터 밀어붙여가지고 꽃을 불러내야지 일주일 정도 물 줘가지고 세력 낮은 상태에서 꽃을 불러내면 5개, 6개밖에 못 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짱잎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짱잎 꾸준히 예찬하면서 돌아가지고 갈아버려야지 안 그러면은 뭐
우리가 말하는 위황병 같이 오그라들면서 위축되는 병들은 옆으로 전달시킵니다. 물을 따라서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건 또 약도 없습니다. 시중에 뭐 판매되는 약들 그거에 뭐 그나마 듣는다 해야 되는 약들이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옆으로 퍼뜨리지 못하게 한다고 자기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예찰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도 바로바로 제거하고 그 부분 소독해버리든가 해야지 남은 작기를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을 그 전에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잎을 깐다 그러면은 얘가 양파같이 생겼어가지고 하나를 까면 그 다음 것이 깔 수 있는 위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반대 걸 까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까야지 한쪽에 많이 까버리면 잘못하면 죽어요. 여기 이제 있으면은 넌너 기본적으로 제거해주고, 여기 보면 뒤쪽에가 이제 잎 잘라놓은 데가 있죠. 예, 1번 까고, 그러면 이거나 이걸 까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더 먼저니까 얘를 먼저 까고, 이렇게 두 개만 까주고 놔두고, 그 다음에 왔을 때 이거 까고 이 아래 거 까고, 그러면 그 중간에 이제 이 속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 없이 됩니다. 잎 까고 나서는 항상 소독해 주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아트프렌을 갖다 엄청 믿기 때문에 고추 탄저병에서 써봐가지고 믿기 때문에 소독 효과로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위에서 이렇게 뿌려주는 게 아니고 한 고랑고랑 가면서 밑에 이제 직분사하지 말고 위로 딱 뿌리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 줄기를 타고 슉슉 흘러내리게 그렇게 딱 뿌려주면은 문제 없이 지나갑니다. 만약에 잎 작업을 했는데 네.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소독을 하자니 과습이 걸릴까 걱정도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씨가 안 좋으면 잎 작업을 하지 말아야죠. 날씨를 봐가면서 그럼 잎 작업 날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 오거나 그러면 웬만하면 안 까는 게 좋습니다. 비 오는 날 까면은 많이 죽더라고요. 아무리 소독을 하더라도 과습도 걸리기도 하고, 약재를 뿌리더라도 비 오는 날 까면은 죽을 확률이 좀 있어요. 웬만하면. 그래서 비 오는 날은 하루 쉰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급하다고 생각하면 급하지만 딸기 생사가 달려있다 보니까 비 오는 날은 쉬시는 게 낫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은 상당히 좋은데 같이 저하고 같은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 올해 풍년 농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